지은은 서울에서 작은 부티크를 운영하는 38세 여성이다. 그녀는 오랜 시간 동안 열심히 일하며 자신의 가게를 키웠다. 남편 민재는 평범한 회사원으로 안정적인 직장을 가지고 있지만 큰 야망은 없었다. 어느 날 지은은 바쁜 하루를 보내고 있었다. 새로운 가을 컬렉션을 정리하며 단골 고객과 이야기하던 중 핸드폰이 울렸다. 메시지를 확인한 순간 그녀의 눈빛이 잠시 흔들렸다. 민재, 나 떠난다. 이제 소연이랑 제주도에서 새 인생을 살 거야. 우리 공동 계좌도 이미 다 비웠어. 지은은 순간적으로 심장이 멎을 것 같았지만 곧 깊게 숨을 들이쉬었다. 그녀의 손은 떨리지 않았고 표정도 차분했다. 단 한 가지, 그녀의 눈빛만 차갑게 변했다. 고객이 나간 후 그녀는 핸드폰을 들고 천천히 답장을 보냈다. 잘 지내. 민재는 아마 자신이 승리했다고 생각했을 것이다. 그녀가 눈물을 흘리고 절망 속에서 그에게 매달릴 거라고 확신했겠지. 하지만 지혜는 이미 이 순간을 대비하고 있었다. 3달 전 남편의 행동이 이상했다. 야근이 많아. 하지만 월급은 그대로였다. 갑자기 헬스장을 다니고 새 옷을 사고 향수를 바르기 시작했다. 핸드폰 비밀번호를 바꾸고 통화할 때 항상 조용한 곳으로 가버렸다. 그러던 어느 날 그녀는 호텔 영수증을 발견했다. 업무 미팅이라고 했는데 이게 뭐야? 그날 밤 지은은 조용히 새로운 은행 계좌를 개설했다. 일주일 후 민재가 공동계좌 하나로 합치자고 했을 때 그녀는 밝게 웃으며 동의했다. 하지만 이미 그녀의 개인 자산은 새 계좌로 옮겨진 상태였다. 이제 그녀는 준비가 끝났다. 남편은 자신이 모든 걸 가졌다고 생각했지만 사실 그는 아무것도 가지지 못했다. 지은은 핸드폰을 내려놓고 천천히 깊은 숨을 들이마셨다. 지금부터는 감정에 휘둘릴 시간이 없었다. 그녀는 이미 모든 걸 예상하고 준비해 두었다. 그녀는 바로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었다. 이제 시작할 때가 됐어요. 변호사는 차분한 목소리로 대답했다. 서류는 이미 준비되어 있습니다. 내일 바로 이혼 소송을 접수할게요. 지은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그리고 그가 내 공동계좌 돈을 가져갔어요. 카드 사용 내역도 확인해 주세요. 네, 증거자료로 추가하겠습니다. 곧 자산 동결 조치를 신청할 거예요. 전화를 끊고 나서 지은은 곧장 은행에 연락했다. 공동계좌에서 남편이 돈을 인출했습니다. 불법적인 사용이 의심됩니다. 은행 직원은 신중한 목소리로 물었다. 혹시 사용 내역을 확인해 주실 수 있나요? 오늘 인출한 금액이 얼마인지 확인해 주세요. 그리고 남편을 계좌에서 삭제하고 싶습니다. 잠시 후 은행 직원이 답변했다. 오늘 아침 3천만 원이 출금되었습니다. 그리고 몇 시간 전에 제주도 호텔과 항공권 예약이 있었습니다. 지은은 미소를 지었다. 예상대로였다. 그 예약 취소해 주세요. 그리고 카드도 정지시켜 주세요. 은행 직원은 잠시 침묵하다가 대답했다. 알겠습니다. 정지 처리하겠습니다. 이제 민재와 소연이 공항에 도착했을 때 어떤 표정을 지을지 상상만 해도 통쾌했다. 그녀는 핸드폰을 내려놓고 와인 한 잔을 따랐다. 오늘은 아주 특별한 날이었다. 다음 날 아침 민재에게서 연달아 메시지가 도착했다. 지은, 카드가 정지됐어. 호텔 예약도 취소됐고 비행기도 못 탄다고 한다. 무슨 짓을 한 거야? 지금 당장 전화해. 지은은 메시지를 무시하고 그대로 출근 준비를 했다. 오늘은 부티크의 신상품 입고일이라서 바쁜 날이었다. 남편이 어떻게 되든 이제 그녀의 문제는 아니었다. 출근 후 변호사에게서 전화가 왔다. 자산 동결 신청이 승인되었습니다. 남편이 사용한 공동계좌의 금액은 법적으로 반환해야 합니다. 지은은 고개를 끄덕였다. 좋아요. 그리고 이혼 서류는 언제 접수되나요? 이미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저녁쯤 남편에게 이혼 서류가 전달될 겁니다. 그녀는 깊은 숨을 들이쉬고 창밖을 바라보았다. 서울의 아침은 분주했지만 오늘은 유난히 상쾌한 기분이었다. 점심시간 갑자기 핸드폰이 울렸다. 이번에는 민재의 어머니였다. 지은아, 민재가 말하길 네가 너무 냉정하게 굴고 있다더라. 네가 자꾸 문제를 만들고 있다고 하던데? 지은은 한 손으로 옷을 정리하며 태연하게 말했다. 어머님, 민재가 공동계좌에서 돈을 빼갔어요. 그리고 그 돈으로 여자친구랑 제주도로 가려고 했어요. 그걸 제가 막았을 뿐이에요. 잠시 정적이 흘렀다. 그리고 어머니는 한숨을 쉬며 조용히 말했다. 그 애가 그런 말을 안 했네. 네, 중요한 건 다 말 안 하겠죠.
그래도 이혼까지 할 필요가 있겠니? 부부가 살다 보면 이런저런 일이 있는 법인데. 어머님, 저는 다시 돌아갈 생각 없어요. 이미 변호사와 이야기했고 소송도 진행 중이에요. 더 이상 말을 섞을 필요가 없었다. 지은은 정중하게 인사하고 전화를 끊었다. 이제 모든 게 본격적으로 시작되고 있었다. 그날 저녁, 지은은 부티크의 문을 닫고 집으로 돌아왔다. 하루 종일 바빴지만 마음은 가볍고 개운했다. 소파에 앉아 차를 마시고 있는데 초인종이 울렸다. 문을 열어보니 예상했던 대로 이혼 서류를 받은 민재였다. 그는 화가 난 얼굴로 그녀를 쳐다보았다. 너 대체 무슨 짓을 한 거야? 지은은 차분한 목소리로 대답했다. 변호사가 이미 설명해 줬을 텐데? 우리가 이혼하는 거야. 이렇게 갑자기? 대화라도 좀 하자. 갑자기? 너는 문자 한 통으로 결혼을 끝내려고 했잖아. 그때는 괜찮았어? 민재는 순간 말이 막힌 듯 입을 다물었다. 그래도 이건 너무한 거 아니야? 계좌도 막고 카드도 정지시키고? 그건 공동 계좌였고 너 혼자 쓸 권리는 없었어. 그리고 네가 가져간 돈은 법적으로 반환해야 해. 돈이 없어. 이미 다 썼어. 그럼 갚을 방법을 찾아봐. 지은은 더 이상 말할 필요가 없다는 듯 문을 닫으려고 했다. 하지만 민재는 필사적으로 막아섰다. 우리 다시 한번 생각해보면 안 돼. 그녀는 비식 웃었다. 너는 문자 한 통으로 날 버렸어. 그런데 이제 와서 다시 생각해보자고? 소영이랑은 끝났어. 그녀가 날 떠났어. 이제야 본색이 드러나는군. 그건 내 문제야. 난 상관없어. 지혜는 단호하게 말하고 문을 닫았다. 며칠 후 변호사에게서 연락이 왔다. 남편 측에서 조정을 요청했습니다. 돈을 갚을 수 없다고 합니다. 법대로 하죠. 네, 법원에서 강제 집행을 신청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남편이 주장하는 재산 분할 요구는 인정될 가능성이 없습니다. 모든 증거가 우리 쪽에 유리합니다. 그녀는 미소를 지었다. 좋아요. 그대로 진행해 주세요. 며칠 후 지은은 친구들과 저녁을 먹고 있는데 한 친구가 말했다. 야, 들었어? 민재 지금 고시원에서 산대. 뭐? 소영이랑 제주도 가려다가 망하고 카드도 정지되고 결국 집도 못 구해서 부모님 집에 못 들어가고 고시원에서 지낸대. 회사에서는? 아, 그것도 문제야. 회사에서 소영이랑의 관계가 문제가 돼서 감봉 조치받고 승진도 물 건너갔다더라. 어머, 정말? 지은은 조용히 차를 한 모금 마셨다. 민재가 여기까지 망가질 줄은 몰랐지만 솔직히 말해 전혀 동정심이 생기지 않았다. 그는 자신이 이길 줄 알았다. 그녀가 절망하고 울면서 그를 붙잡을 줄 알았다. 하지만 결과는 정반대였다. 이제 남은 건 그녀의 새로운 시작뿐이었다. 민재와의 이혼 소송이 마무리될 무렵 지은은 부티크 확장을 준비하고 있었다. 법적 문제는 변호사가 알아서 해결하고 있었고 그녀는 자신의 미래에 집중하고 싶었다. 그러던 어느 날 가게에서 일하는 직원이 다가와 말했다. 사장님, 어떤 여자가 밖에서 계속 망설이고 있어요. 들어올까 말까 고민하는 것 같아요. 지은은 문 쪽을 바라보았다. 낯설지 않은 얼굴이었다. 소영이었다. 그녀는 어색하게 가게 안으로 들어와 조용히 인사했다. 안녕하세요, 지은 씨. 지은은 차분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무슨 일이죠? 소영은 한참을 망설이다가 작게 한숨을 쉬었다. 죄송해요. 뭐가요? 처음엔 민재의 말을 믿었어요. 지은 씨가 너무 냉정하고 사업에만 집중하고 그래서 결혼 생활이 힘들었다고 했어요. 지은은 조용히 소영을 바라보았다. 그런데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알게 됐어요. 문제는 그 사람이었어요. 그는 항상 다른 사람을 탓했어요. 저한테도 그랬어요. 알겠네요. 소영은 머뭇거리다가 솔직하게 말했다. 저도 결국 이용당한 거였어요. 제주도에서 함께 시작하자는 말도 행복한 미래를 약속한 것도 다 거짓말이었어요. 카드가 정지되자마자 그는 제게 돈을 빌려달라고 했어요. 지혜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이미 예상하고 있었다. 그래서요? 후회되나요? 소영은 고개를 숙였다. 네, 하지만 이제 와서 돌이킬 수도 없잖아요. 지혜는 소영을 유심히 바라보았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어린아이 같지 않았다. 어리석은 실수를 깨닫고 후회하는 한 사람일 뿐이었다. 그 경험에서 배운 게 있으면 된 거예요. 소영은 고개를 들고 지은을 바라보았다. 그럴까요? 사람은 누구나 실수해요. 중요한 건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는 거죠. 소영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고 가게를 둘러보았다. 여기 정말 멋진 곳이네요. 지은은 미소를 지었다.
이제 막 성장하기 시작했어요. 소연은 그녀를 다시 한번 바라보더니 가볍게 인사하고 가게를 나갔다. 지혜는 문이 닫히는 소리를 들으며 잠시 생각에 잠겼다. 과거는 지나갔다. 앞으로 나아갈 시간이었다. 며칠 후 변호사에게서 연락이 왔다. 민재가 마지막으로 이혼 조정 신청을 했지만 법원에서 기각되었습니다. 이제 모든 게 끝났습니다. 지은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좋아요. 정말 기다리던 순간이네요. 변호사가 덧붙였다. 그리고 법원에서 남편에게 공동계좌에서 빼간 돈을 변제하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돈이 없다고 하네요. 그럼 갚을 방법을 찾겠죠. 그녀는 신경 쓰지 않았다. 이제 그의 문제는 그의 몫이었다. 그날 저녁 지은은 부티크 확장을 위한 계획서를 다시 펼쳐보았다. 이혼은 끝났다. 하지만 그녀의 인생은 이제부터 시작이었다. 이혼이 공식적으로 끝난 후 지은은 더 이상 뒤를 돌아보지 않았다. 그녀의 삶은 이제 오직 그녀 자신을 위한 것이었다. 부티크 사업은 점점 성장하고 있었다. 손님은 꾸준히 늘어났고 브랜드 인지도도 높아졌다. 그녀는 마침내 두 번째 매장을 강남에 오픈하기로 결정했다. 새로운 매장 오픈을 준비하느라 정신없는 날들이 이어졌다. 하지만 피곤함보다 설렘이 더 컸다. 그녀는 민재에게 빼앗길 뻔했던 것을 더 크게 성장시키고 있었다. 어느 날 뜻밖의 손님이 가게를 찾았다. 안녕하세요, 지은 씨. 그녀는 고개를 들었다. 낯이 익은 얼굴이었다. 민재의 누나 정민이었다. 어떻게 오셨어요? 정민은 가게를 둘러보며 감탄하듯 말했다. 와, 여기 정말 멋지네요. 뉴스에서도 봤어요. 이제 서울에서 꽤 유명한 브랜드가 됐더라고요. 지혜는 가볍게 웃으며 말했다. 고맙습니다. 그런데 무슨 일이시죠? 정민은 한숨을 쉬며 머뭇거렸다. 사실 민재 얘기를 하러 왔어요. 지은의 표정이 살짝 굳어졌다. 저와 그 사람은 이제 아무 관계도 없어요. 알아요. 그런데 솔직히 말하면 우리 가족도 이제 더 이상 민재를 감싸줄 수가 없어요. 그게 무슨 뜻이죠? 정민은 피곤한 얼굴로 말했다. 이혼 후 민재는 완전히 망가졌어요. 회사에서도 결국 잘렸고 친구들도 다 떠났어요. 부모님 댁에서 생활했는데 최근에는 도박까지 손을 대서 결국 부모님도 손을 놓았어요. 지혜는 차분한 표정으로 물었다. 그래서요? 정민은 난처한 얼굴로 답했다. 솔직히 말하면 그는 네가 있는 곳에 다시 찾아올까 봐 걱정돼요. 내 성공을 보면 분명 뭔가 이유를 만들려고 할 거예요. 지혜는 웃음을 터뜨렸다. 그 사람이 제게 다시 올 거라고요? 돈이라도 달라고? 정민은 눈을 피하며 작게 대답했다. 가능성이 없지는 않죠. 지혜는 고개를 저었다. 그럴 일 없어요. 저는 더 이상 그 사람과 엮일 이유도 관심도 없어요. 정민은 한숨을 쉬며 말했다. 네가 이렇게 강해질 줄 몰랐어. 저도 몰랐어요. 그런데 생각해보니 강해질 수밖에 없었어요. 정민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어쨌든 앞으로도 조심해. 그리고 내 성공 진심으로 축하해. 지혜는 정민이 가게를 나가는 모습을 바라보며 생각했다. 민재는 결국 자신의 선택 때문에 모든 걸 잃었다. 그는 자신이 이혼으로 나를 무너뜨릴 거라 생각했지만 결과는 반대였다. 1년 후 그녀는 세 번째 매장을 오픈했다. 서울에서 시작한 그녀의 브랜드는 이제 전국적으로 성장하고 있었다. 젊은 여성 창업가로서 인터뷰 요청도 들어왔고 그녀의 스토리는 많은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는 이야기가 되었다. 그녀는 종종 사무실에서 민재가 마지막으로 보낸 문자를 떠올리곤 했다. 너 같은 여자는 결국 혼자 남을 거야. 네 가게나 지키면서 늙어가라. 그녀는 그 문자를 인쇄해서 액자로 만들어 사무실 벽에 걸어두었다. 그 아래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성공은 최고의 복수다. 그리고 그 복수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었다. 세 번째 매장을 오픈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지은은 여성 기업가 대상에서 올해의 젊은 CEO로 선정되었다. 그녀의 성공 스토리는 언론에서도 주목했고 많은 사람들이 그녀를 롤모델로 삼았다. 어느 날 그녀는 직원들과 함께 저녁 식사를 마치고 사무실로 돌아왔다. 늦은 시간이었지만 해야 할 일이 많았다. 그런데 사무실에 도착했을 때 낯선 그림자가 보였다. 민재였다. 지은은 순간 놀랐지만 금방 차분해졌다. 그가 다시 찾아올 수도 있다는 것을 예상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여기서 뭐 하고 있어? 민재는 초췌한 얼굴로 그녀를 바라보았다. 머리는 헝클어져 있었고 옷도 몇 날 며칠을 입은 듯했다. 잠깐 이야기할 수 있을까? 이야기할 게 있을까? 나 많이 힘들어. 지은은 비식 웃었다. 그건 나와 아무 상관없어.
한 번만 도와줘. 정말 마지막이야. 마지막? 그녀는 팔짱을 끼고 민재를 바라보았다. 너 예전에 뭐라고 했는지 기억해? 너 같은 여자는 결국 혼자 남을 거야 라고 했잖아. 그런데 지금은 누가 혼자 남았지? 민재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나한테 돈이라도 빌리러 온 거야? 그는 고개를 떨구고 작게 말했다. 조금만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다시 시작? 너는 항상 다시 시작한다는 말만 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 않고 항상 누군가한테 기대려고 하잖아. 제발 이번만 도와줘. 그녀는 한숨을 쉬었다. 나는 널 도와줄 생각 없어. 너는 네 선택의 결과를 그대로 받아들여야 해. 정말 이대로 날 버릴 거야? 네가 먼저 날 버렸어. 이혼하자고 문자 한 통 보내고 내 돈을 가져가서 다른 여자랑 제주도로 가려고 했던 건 너야. 이제 와서 후회해도 소용없어. 민재는 눈을 질끈 감더니 중얼거렸다. 내가 이렇게 될 줄은 몰랐어. 그건 내 책임이야. 난 이제 바쁘니까 여기서 더 이상 시간 낭비하지 말고 가. 그녀는 더 이상 그를 볼 이유가 없었다. 민재는 마지막으로 그녀를 바라보다가 고개를 숙이고 사무실 앞을 떠났다. 며칠 후 직원이 조심스럽게 말했다. 사장님, 민재 씨가 최근에 친구들에게 돈을 빌리려다가 다 거절당했다는 소문이 있어요. 결국 부모님 집에서도 나와서 지금은 어디 사는지도 모른대요. 지은은 조용히 커피를 마시며 말했다. 그건 그가 스스로 만든 일이야. 과거의 지은이라면 동정심이 생겼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이제 그녀는 그런 감정을 가질 이유가 없었다. 그는 자신의 선택으로 인해 모든 것을 잃었다. 반면 그녀는 자신의 힘으로 모든 것을 이루었다. 이제 더 이상 뒤를 돌아볼 필요가 없었다. 그녀의 앞에는 밝은 미래만이 기다리고 있었다. 이제 지은의 삶에서 민재라는 이름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았다. 그녀는 네 번째 매장을 준비하면서 온라인 쇼핑몰도 확장하고 있었다. 사업은 날이 갈수록 성장했고 그녀는 더 이상 과거에 얽매이지 않았다. 그러던 어느 날 그녀는 여성 CEO 컨퍼런스에서 연설자로 초청받았다. 오늘 저는 여성들이 자신의 경제적 독립을 지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청중들은 집중해서 그녀의 이야기를 들었다. 누군가는 결혼하면 모든 걸 공유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저는 경험을 통해 배웠습니다. 공유가 아니라 보호가 필요하다는 것을요. 우리는 우리의 꿈과 사업을 지켜야 합니다. 연설이 끝나자 청중들은 뜨거운 박수를 보냈다. 그녀는 웃으며 무대를 내려왔다. 그 순간 한 여성이 다가왔다. 익숙한 얼굴이었다. 소영이었다. 안녕하세요, 지은 씨. 지은은 놀랐지만 차분하게 인사했다. 오랜만이네요. 어떻게 지내요? 소영은 살짝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저 사실 제 작은 브랜드를 시작했어요. 온라인에서 액세서리를 판매하고 있어요. 정말요? 네. 지은 씨 이야기를 보고 용기 얻었어요. 처음에는 그냥 아르바이트로 시작했는데 점점 더 제대로 해보고 싶어졌어요. 지은은 흐뭇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좋은 선택이네요. 그래서 저와 협업할 수 있을까요? 소영은 긴장한 듯 조심스럽게 말했다. 지은은 그녀를 잠시 바라보았다. 과거의 실수를 반성하고 더 나은 길을 찾으려는 모습이 보였다. 제품을 가져와서 한번 보여주세요. 괜찮으면 고려해볼게요. 소영의 얼굴이 밝아졌다. 정말요? 감사합니다. 소영이 돌아가고 난 뒤 지은은 가볍게 웃었다. 인생은 참 아이러니했다. 과거에 자신을 배신했던 사람 중 한 명이 이제 그녀의 가르침을 따라가고 있었다. 하지만 그것이 바로 진정한 승리였다. 1년 후 지은은 5번째 매장을 오픈했다. 그녀의 브랜드는 이제 한국을 넘어 해외에서도 관심을 받고 있었다. 어느 날 직원이 조용히 다가와 말했다. 사장님, 혹시 들으셨어요? 민재 씨가 최근에 작은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를 시작했대요. 지혜는 커피를 한 모금 마시며 말했다. 그래? 네, 예전 친구들도 다 떠났고 이제 겨우 생활비를 벌고 있다던데요. 그렇구나. 그녀는 덤덤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더 이상 아무 감정도 들지 않았다. 그는 자신의 선택으로 그렇게 된 것이고 그녀는 자신의 선택으로 성공한 것이다. 그녀는 사무실 벽에 걸린 액자를 바라보았다. 너 같은 여자는 결국 혼자 남을 거야. 그 아래에는 그녀가 직접 적은 문장이 있었다. 맞아. 그런데 난 성공했고 완벽하게 자유롭지. 5번째 매장이 오픈한 지 몇 개월 후 지은은 드디어 여유를 찾을 수 있었다.
지금까지 앞만 보고 달려왔지만 이제는 잠시 멈춰서서 자신의 성공을 실감할 시간이었다. 어느 날 저녁 그녀는 단골 카페에서 차를 마시고 있었다. 창밖을 바라보며 과거를 떠올렸다. 과거의 자신이라면 이런 순간에 외로움을 느꼈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이제 그녀는 혼자인 것이 아니라 자유롭다는 것을 알았다. 그때 카페 문이 열리고 한 여성이 들어왔다. 익숙한 얼굴이었다. 민재의 어머니였다. 지은은 놀랐지만 차분하게 미소 지었다. 어머님, 오랜만이네요. 민재의 어머니는 망설이는 듯 하다가 조용히 말했다. 혹시 잠깐 이야기할 수 있을까? 지은은 고개를 끄덕이며 맞은편 자리를 권했다. 무슨 일이세요? 민재의 어머니는 깊은 한숨을 쉬었다. 우리 가족이 너에게 너무 많은 잘못을 했구나. 지은은 아무 말 없이 그녀를 바라보았다. 처음에는 우리도 네가 너무 냉정한 줄 알았어.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알게 됐지. 문제는 네가 아니라 민재였다는 걸. 지은은 조용히 차를 한 모금 마셨다. 그 사람이 지금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는 알고 계시죠? 알고 있다. 결국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다가 그마저도 잘리지 않았니? 이제 와서 저한테 무슨 말씀을 하시려고요? 어머니는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다. 혹시 그 아이를 한 번만 만나줄 수 있겠니? 지혜는 잠시 생각하다가 조용히 웃었다. 어머님, 저는 더 이상 그 사람과 아무 관계도 없어요. 만나서 할 이야기도 없고요. 어머니의 표정이 씁쓸해졌다. 그래도 한때는 가족이었는데.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어머님이 직접 도와주세요. 전 제 인생을 살기도 바빠요. 어머니는 결국 고개를 떨구었다. 미안하다, 지은아. 정말 많이 미안해.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나 조용히 카페를 떠났다. 지혜는 차를 한 모금 더 마시며 창밖을 바라보았다. 거리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바쁘게 움직이고 있었다. 그녀는 이제 과거의 누구에게도 연연하지 않았다. 그녀가 원한 진짜 복수는 그 사람보다 더 나은 삶을 사는 것이었다. 그리고 지금 그녀는 완벽하게 그 복수를 이루었다. 몇 달 후 그녀는 6번째 매장을 해외에 오픈했다. 기자들이 그녀에게 인터뷰를 요청했다. 성공의 비결이 무엇인가요? 지혜는 미소 지으며 대답했다. 절대 남에게 기대지 않는 것. 내 인생은 내가 책임진다는 것. 그녀는 더 이상 과거에 갇혀 있지 않아